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발표 후 전날까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건의 제보는 모두 광명 과림동 지역에 대한 것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조달청과 민간건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총 65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를 담합한 4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별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 3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 2,900만 원, 한국폴리텍 2억 7,300만 원, 화인텍 콤포지스 4,800만 원입니다. 지난 8일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983건으로 이 가운데 4,346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43.5%이며 이는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제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LH가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면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투기 의혹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LH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은요. 국책 사업을 활용한 투기가 과연 개인정보가 맞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동산 소식이 연일 뉴스 기사에 일면을 장식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의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한결같은 관심사인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의 세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서울을 통계로 해서 이제 서울 표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대가 변화가 됐던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40, 50대 정도가 경제력이 있는 세대가 부동산 취득을 하고 팔고 이런 형태의 어떤 경제 주도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이제 40대까지 따졌을 때 그 비율이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비단 몇 년 사이에 더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이 연령대 특히 이제 20대, 30대 현재 실제적으로 이 사회 초년생들 정말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어떤 일자리라든가 정말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에 치중해야 될 시기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그만큼 더 애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절대 사질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 또 현재 이제 시끄러웠던 잡음들,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신도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투기 수요, 투기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또 연관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그 허탈감은 더욱더 클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어떻게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소유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처음 이제 다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공급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는 공급량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실제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100%에 육박을 합니다. 100%에 육박을 한다는 얘기는 뭐 2만 가구, 3만 가구를 현재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 토지도 없고요. 그 토지를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10년 평균 통계를 보게 되면 100% 정비사업 의존도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비 관련된 내용들, 정비사업에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는데 현재 그 공급량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의 규제를 통해 공급량을 현재 계속 차단을 하고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로 유입이 되는 인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또는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조차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구입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세대가 됐다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서울시에는 또 노후주택들이 많겠죠. 20년 이상 노후화 주택 비중을 봤을 때는 단독주택 비율이 90.7%, 10채 중에 9채는 20년 다 이상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비율로 따지더라도 50% 정도 됩니다. 전체 노후화 비율이 50%.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 사업을 필요로 한 사업, 어떤 그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아파트가 47.9%.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재건축이 될 테고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재개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비율을 따졌을 때 거의 70%에서 80%, 거의 연립주택은 8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같은 경우도 78.4%. 이 얘기는 노후화 주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현재 주거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만큼 가격은 좀 더 저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또 어떤 그 모순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런 상품들, 이런 현재 정비를 해서 공급량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현재 어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너무 현재 이득이 많이 생기는 또는 투기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차단시키게 되면 현재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택 소유 가구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거 2017년도 기준입니다. 서울 가구 중에 47.5%, 188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좀 더 높아졌겠죠. 아무래도 3, 4년 사이에 취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소유 가구 형태를 보게 되면 몇 세대냐, 1세대냐, 2세대냐, 현재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2인 가족이 19.8%, 2세대, 2인 가족에 자녀가 하나 있는 2세대가 58.5%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세대, 3, 4인 가족 이상 되는 비율은 이제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1인 가구 비율은 14.4%.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는 1인 가구죠. 1인 가구 늘어날 테고요. 거기에 3세대 이상 되는 비율은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거기에 2세대, 1세대와 2세대 합쳐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 아이를 하나 키우는 집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비율로 봤을 때는 1인 가구 수요가 2세대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어떤 형태로 계속 가파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3인 가족 이상이 되는 정말로 집이 큰 방이 3개, 4개 정도는 돼야 되고 같이 거주해야 되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 면적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선호하는 전용 면적이 현재 예전 비율로 따졌을 때 17평에서 25평, 그러면 59평방미터에서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이 평수를 거의 60%대 이상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1인 가구나 아니면 2세대 가족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재 가족 구성원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평형대가 그만큼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오히려 대형 평수보다도 오히려
역전돼서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적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수요들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는 현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적정선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형주택 위주로 현재 그 주변에 입지 여건 좀 좋고 인프라 구축 잘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을 처음 산 사람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고 그러죠. 현재 2020년도 기준 서울 부동산 매수자 중에서 10명 중 3명은 정말 집을 처음 산 사람들입니다. 10명 중 3명 중 7명은 한 주택 정도 집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다. 실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사람의 비율이 현재 전년 대비 48.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들, 현재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까지도 현재 주택 수요에 뛰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한 사람들의 어떤 수요에 가세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합 건물들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 대부분 위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것들은 다 그렇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비주거 건물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젊은층 인구들까지도 정말 집을 처음 사본 사람들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초 부동산 매수자 현황 보시더라도 전체 부동산 매수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2018년도에 34만 9천 명 정도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좀 떨어진 편이고요. 다시 올라서 2020년도에는 거의 현재 2018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6만 5천 명에서 9만 7천 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7.8%라는 얘기는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집합 건물의 90.2%, 아파트부터 다세대, 연립부터 오피스텔, 상가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토지가 6.4%, 건물 4.4, 3.4, 합계가 10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 이것들은 대부분 다 등기가 완료된 통계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그런 걸 통계로 잡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자 연령대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18세부터 19세부터 29세, 그러면 19세부터 29세, 그리고 40세부터 49세, 그러면 10대,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비율이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7%부터 80한4%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말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 어떤 부동산 매수 연령대는 실제적으로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를 했는데 그 분포 비율을 보게 되더라도 19세부터 29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대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진입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30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40 세대까지 마찬가지고요. 50세부터 넘어가는 수요는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연령대별 생애 첫 부동산 집합 건물 매수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고 거의 전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실질적으로 19세부터 40세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수자 선호 지역은 어디냐 봤을 때 정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선호하는 지역이 현재 19세부터 29세, 현재 20, 30대 초반까지는 노원구를 차지했고요. 교육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39세까지는 관악구, 그다음에 40세부터 49세까지는 강동구 지역의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강동구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했다 보셔야 되고요. 2위가 서대문구, 그다음에 현재 중랑구, 또는 중랑구는 현재 30대부터 50대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순입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도 통계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주택들 지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나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많이 선택을 할 거고요. 교육과 직장이 연결된 지역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대가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계속 연령대가 낮아지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들은 꾸준하게 남아서 실제적으로 집값 상승하는데 크게 어느 정도는 가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집을 누가 많이 사고 있느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대별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1인 가구 그리고 20대에서 40대 매수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 평형대의 인기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택 찾아보실 때 이런 점들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거주의 만족도를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이쪽의 상가는 왜 가져와주셨는지 매력 살펴볼까요? 수익형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철역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본물권은 실질적으로 전철역에서 채 5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W역세권이고요. 전철역 2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 위치해 있고요. 양재역이 실제로 도곡동이라든가 또 서초동이라든가 또 현재 양재동을 같이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GTX 신호선까지 연결되고요.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또는 임대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또 전철역에서 바로 또 차량으로 서초LC까지도 차량으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교통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강남대로와 또 연결된 부분 때문에라도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강남역에서 또 환승역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이용객이 더 많아질 테고요. 서초동이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그만큼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그 재건축 단지로 인한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강남구 도곡동과 양재동, 서초동을 이렇게 구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곡동과 대치동 라인에는 이제 학원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재건축 단지가 한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이제 완료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뱅뱅사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업무 단지가 활성화된 강남대로 주변이다 보셔야 됩니다. 업무 지역 또 업무 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 시설들 각종 보험사라든가 작은 중소기업들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그만큼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을 가능합니다.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권역별로 봤을 때 강남역 또 신세계백화점을 끼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재역의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형뿐만 아니라 차익도 가능한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서초구청은 이제 복합 사업을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 변화가 생기고 당연히 그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려져 있는 서초 우면 R&C 단지 같은 경우도 삼성, KT, LG, 현대부터 해서 여러 대기업들 거기 중소기업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시명 복합 R&D 단지라든가 휴식 여가 교류구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는 100만 평 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 구성 또 직장인 증가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그러면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GTX 신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부터 해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 중에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이다. 이제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얘기고요.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죠.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까지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3천만 원 보증금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턴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이 없는 지역이고요. 워낙 또 입지가 좋아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생활 자금까지도 가능한 물건이고요. 최육세권 환승역, 3호선과 신분당선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최육세권의 이미 임대가 진행 중인 상가였습니다. 네, 서초동에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가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정말 높은 건물과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 테헤란로 근처의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왜 가져주신 건지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바로 옆 동네인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가 강남구 역삼역에서 도보로 3, 4분 거리 최육세권이고요. 이미 준공이 또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 가능하고 임대를 바로 놓으실 수 있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테헤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 강남대로고요. 이 주변에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개발지구와 전철역 두 정거장 연결돼 있고, 또 현재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상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역에서도 이제 가까운 조건에 또 걸어서도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라도 1인 창업가라든가 벤처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무실 겸용 주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최육세권이고요. 그 주변은 IT 개발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당연히 이 주변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큰 집이 필요 없는 수요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거주 편의성을 따지고 생활 환경, 상권을 따지는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도표로 보시더라도 강남 역삼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인프라는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부터 해서 그 주변에 전철역과 연결된 지역들, 광역 교통 버스망들, 서울에서 외곽 경기도까지 연결되는 각종 어떤 교통망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역이죠. 거기에 또 현재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현재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교통여건들, 또 그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 구축은 완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시세들이, 오피스텔 시세들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고 임대료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차익형 부동산으로도 그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는 역삼동의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는 호텔뿐만 아니라 업무와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이 별도로 35층짜리 건물이 이미 거의 다 완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공사 한창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각종 직장인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임대료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그 중심축으로 영동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중심이 될 테고요. 탄천을 건너서 송파까지 연결되고요. 한강 정비건역까지 또 포함이 됩니다. 지하 구간, 지상 구간이 같이 개발된 말 그대로 복합개발이고요.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강남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소화를 못하는 어떤 그 수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요들을 선릉역과 역삼역, 강남역까지 현재 상업지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연계개발의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서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갈 테고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투자 가치까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합니다. 투자금액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월세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굉장한 고소득이죠. 대출 가능 금액도 가능하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향후에 더욱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됩니다. 두세 개 정도 보유하신다면 그만큼 노후 생활이 보장되고요.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대 차이까지 발생하는 수익형과 차익형을 같이 볼 수 있는 초역세권 역삼동 테헤란 라인의 완공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편의성을
1순위로 따지게 되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전화 상담을 도움 준다고 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킬 김재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와 주신 이 부동산은요. 어떤 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어디 있나. 그렇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할 수 없잖아요. 소액이면서 알짜배기 투자처, 양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하고 또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과연 소액이면서 괜찮은 투자처 어디인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과 7호선 지나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가볼 서초구 두 곳 가운데 첫 번째로 가볼 곳이 바로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들이 많을 텐데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방배동 하면 요즘 뭐 정비 사업도 있고 뭐 재건축도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좋은 거는 학군, 뭐 역세권, 이수역에서 더블 역세권이죠. 이수역에서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요 바로 옆에 내방역도 있고 서리풀 터널 이 공원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우선 중요한 건 이 사당역하고 이수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2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 방배동인데 방배동이 이 앞쪽으로는 방배동 앞쪽으로 아파트 크게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이쪽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금 개발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군 좋죠, 교통 좋죠, 또 업무 단지가 바로 옆에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업무 단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 자연 인프라 아니면 요 강과 뭐 아니면 요런 숲세권 뭐 이렇게 서리풀 터널 공원, 국립현충공원 뭐 이렇게 까치산 공원, 낙성대공원 이거 공원도 강남이지만 강과 이런 공원을 숲세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좋고 살기 좋지만 또 자연 인프라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강남구에서 살기 좋은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하면 옛날부터 부촌이죠. 예, 이 다세대 부촌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 환경이 굉장히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과 또 직장이 가까이 출퇴근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멀리 다니면. 근데 그걸 다 갖출 수 있는 곳이라서 바로
요 사당 이 업무단지 있죠. 강남, 삼성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출퇴근하기 좋고요. 여의도, 영등포까지도 뭐 동작역이 바로 옆에 있죠. 9호선 라인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용산 길 건너면 이제 용산입니다. 그래서 요 방배동과 용산이 가까이 이제 다가와서 이런 직주 근접지로도 굉장히 좋죠. 시청도 있고 마포, 홍대, 신촌 이렇게 직주 근접지와 생활 환경과 생활 인프라와 또 교육, 교통 모든 거를 다 갖추고 다른 곳보다 월등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서초구 방배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교통이면 교통, 학군의 이 녹지까지 입지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득을 볼 수 있냐 이걸 보시고 또 개발 호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비 사업 호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쪽 서초구 방배동 쪽 인근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지금 뭐 대표 주자라고 하죠. 이 반포 주공 그 아파트 개발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 앞으로 뭐 이 근처가 한 뭐 이쪽 옆에 뭐 반포 3차까지 한 2만여 세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앞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인근에 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요새는 또 소규모로 또 뭐라고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 뭐 2동짜리, 1동짜리 그렇게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방배동 구역이 15구역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또 새롭게 탄생한다. 근데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수혜 그 반사 효과라죠. 그 아파트가 너무 고가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 옆에 있는 다세대들이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차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또 이 다세대가 결국은 변모해서 또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그 순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면 나중에 뭐 이런 6층짜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으로 뭐 30층, 40층으로 한다고 하면 그럴 여지도 있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서리풀 터널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죠. 4차 산업 관련돼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또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좋아지겠죠. 예술까지. 게다가 이제 바로 인근에 사당 복합 환승센터가 또 지하 9층에서 이렇게 선큰 시설로 되어 있죠.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될 예정이고 또 이 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이렇게 또 종상향돼서 업무지로 또 탈바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업무지가 늘어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서초 또 그 롯데칠성 코롱부지죠. 바로 삼성부지 옆에서 또 크게 개발이 되면서 주변이 다 종상향이 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뭐 이쪽이 테헤란로죠. 테헤란로가 쭉 따라서 업무 벨트. 이쪽은 업무지가 뭐 지금도 서울 시내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늘어난다. 근데 주택은 한정적이죠.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양지 우면 RNCD 지역에 탑5 대기업 연구단지가 지금 서서히 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금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이런 거를 뭐 예전에 한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래도 안 할 수 없죠. 첨단, AI, 첨단, 인공지능 그런 개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크게 되면서 또 어느 결의 AI 대학원까지도 이쪽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굉장히 그 고소득 뭐 석박사들이 많이 몰려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빠르게 이동되고 지상은 저렇게 쾌적하게 바뀌고요. 또 이제 GTX C노선이 삼성역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GTX C노선이 강남 쪽으로 AC/D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남 쪽에서 많이 이용이 편리하죠. 강남은 이런 전철 이 노선이 굉장히 바둑판처럼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쉽게 이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GTX의 수혜지까지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GTX 수혜지도 되고 이쪽에 이제 교통이요. 서초구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주변에 우리가 생활 인프라 이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에 있죠. 이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공연이 늦게 끝나니까 멀리서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뭐 10시에 막 끝나도 쉽게 집에 금방 가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과 생활 인프라와 주변에 이제 조금 저 서초구 쪽에 가면 그쪽에 뭐 청계산도 가까이에 있고요. 이렇게 산도 보고 또 강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강남구의 그 생활 인프라를 뭐 물론 서울시 전체가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남을 따라갈 수 없겠죠. 네,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여러 가지 호재들, 서초구 방배동에서 아파트만큼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 좀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를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가격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룸과 수리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방배동 하면 굉장히 좀 고가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세대 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우선 사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택이. 그래서 뭐 그런 점도 투자 금액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선 지금 이제 5억 7천 정도는 지금 17평대는 투룸입니다. 투룸이고요. 7억 7천까지 있는데 약간 뭐 조금 적은 금액도 있긴 있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여기는 한 23평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3룸에 실거주죠. 3룸이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세가, 강남의 전세가 굉장히 뛰어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자 금액은 사실은 뭐 임대 금액이 전세가 5억 4천에서 7억 2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는데 주변에 아파트 전세는 다 1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겠고요. 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전세가가 쭉 따라와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강남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3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야 투자를 했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돼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요. 투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 9천 뭐 이 정도 1억 가까이에 투자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강남에서는 그동안에 없었다고 보셔야죠. 아주 예전에 아닌다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10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월세도 뭐 5천만 원, 뭐 임대 금액은 반전세도 있고 많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4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을 한 40%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2억 9천에서 4억 1천이면 뭐 투룸, 쓰리룸, 뭐 실거주하시면서도 뭐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대출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면 지금 우선 당장 이사하시기 힘드니까 뭐 조금 이렇게 전세를 놓고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거주하셔도 됩니다. 투룸도 17평이면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낮아져서 젊은 분들도 욕심 내시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5백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 푸르른 양재 시민의 숲이 근처인 주택이니까 이렇게 따뜻해지는 봄날에 더 만족스러운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의 입지 조건은 어떤 거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양재동 하면 굉장히 쾌적하죠. 예. 우선 중요한 거는 양재역이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지금도 이제 신분당선과 3호선이 지나가서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는 GTX 신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 역인 양재 시민의 숲 역에도 또 이제
저 과천, 위례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쪽에 지금 뭐 RNCD 특구 지역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발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군이죠. 이쪽으로 대치동 학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 학군 따라 다녀야 되죠. 대치동 학원도 조금 멀리 다니시는 강 건너 사시는 분들도 이쪽까지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가 아파트 다 고가 이쪽에는 거의 뭐 전세도 조금 30평대는 뭐 20억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한 14평 정도 됩니다. 14평, 15평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쪽에는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양재천이 참 아름답게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양재 시민의 숲, 또 말죽거리 공원, 여기 구룡산이 있습니다. 구룡산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제 건강이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 삼성병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강남 인프라를 다 소유하면서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다 강남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선 또 이쪽에 보면 강남 쪽에 보면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소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동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이렇게 몰려 산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주택수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앞으로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 오면 RNCG 개발 특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강남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00만 이상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또 100만, 120만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까 그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한마디로 쾌적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자, 입지 소개에서 곳곳에서 개발 호재가 눈에 띄었는데 자, 강남 3구잖아요. 서초구 양재동이 기대되는 호재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강남은 뭐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호재죠. 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일자리가 몰린다 보시면 되겠고 육계동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주변이 크죠. 지금 뭐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쭉 뭐 여기까지 종합운동장까지 지금 크게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롯데타워 있죠. 바로 인근에 거기까지 쭉 일자리가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 지하 6층까지 대단하죠. 이 교통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또 이 교통과 또 이 위에 또 뭐 쇼핑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몰려오고요. 종합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코엑스까지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뭐 광장, 서울광장이 2.5배 됩니다. 굉장히 쾌적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 지금 삼성 사옥이 완성됐고 바로 옆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면서 주변은 또 종상향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일자리가 고층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서리풀 터널. 이쪽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정보사부지 서초를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가장 지금 뭐 양재역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요거를 눈여겨 보셔야 할 곳인데 지금 이제 뭐 한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강남 집값 오른다고 조금 이렇게 눌러놨는데 그래도 이 AI 산업,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 탑5들이 그 탑5 대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점차적으로 주변에 그 일자리들이 자꾸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특화 혁신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요 탑5 연구단지에서 지금
양재 시민의 숲 요 주변에 쭉 있죠. 예,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 뭐 KT, 영구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있고요. 우선 이렇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진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대학원 있죠.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까지 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재는 뭐 영재들이 모이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죠. 예. 게다가 이제 하림 도시 첨단 물류 단지까지 지금 계속 이제 뭐 서울시하고 뭐 이렇게 서로 견주고 있죠. 뭐 700% 용적률 받고 싶어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400%밖에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 이렇게 첨단 물류 도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강남 쪽에서는 2시간 전에만 우리가 물류를 주문을 하면 2시간 안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죠. 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우선 또 이제 수소 역세권 개발도 뭐 업무, 상업, 주거 이렇게 기차역도 있지만 더 좋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3호선도 있죠. SRT, GTX A 노선, 또 위례 과천선, 수서 광주선까지 이쪽으로 또 기차역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선 또 도로도 한남 IC에서 또 양재 IC까지 또 지하로 또 이제 건설이 될 예정에 있고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는 이렇게 쾌적하게 지금은 매연이 꽉 찬 그런 지하 도로가 없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하면서 또 위에도 지상도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GTX 삼성역에 ACD 노선이 들어오는데 또 양재역에도 들어옵니다. 수서역에는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양재역은 글쎄요, 이렇게 GTX가 가까이 들어올 때는 강남에 이쪽이 또 그만큼 더 이상 개발할 땅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양재 시민의 숲역은 가로축으로는 우리가 9호선을 황금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세로축으로는 신분당선을 황금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송까지 이렇게 호매실에서 삼송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고요. 예, 역시 요새는 급행하고 같이 되죠. 그래서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또 위례 과천선 지금 현재는 복정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례 과천선도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되어 있고요. 또 수서 광주선도 앞으로 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은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렇지만 다 좋은데 집이 없어요. 많지 않아. 집이 많이 안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남 쪽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요즘 또 주택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조금 건축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온 거 이 정도 사실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온 거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TX 호재를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호재들 다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선점해 보기 위해서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이 얼마 없다고 하셔서요.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금액은 지금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아주 양재 쪽에서는 가장 좀 싸게 나왔죠. 4억 5천에서 4억 9천 5백만 원이고요. 예, 임대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6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진짜 3천에서 3,500만 원. 강남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임대 금액 월세를 하실 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대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6,500. 그래서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이야기 무료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변화한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맞춤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W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